안녕하세요. 젊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부과의 보물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사님과 함께 재밌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1년 동안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좋을지 1년 시술 계획입니다. 저희 이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고 출중하신데요. 타고나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주기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해드린 것도 굉장히 큰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절 만드셨습니다. 이사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실례 맞습니다. 여자에게 나이를 묻는 건 실례지만 저는 올해 82년생 43살입니다. 그래서 이사님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얼굴 치료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3년 반 정도 됐죠? 이제 4년 차 정도 됐죠? 네. 4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관리 받았어요.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어떤 시술을 어떤 텀을 두고 어떤 주기로 받는지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 좀 고민이신 분들이 1년에 걸쳐서 어떻게 치료하면 얼굴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치료를 무조건 다 하셔야 얼굴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마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그리고 그 부분이 왜 생겼는지를 제가 진료를 보고, 그리고 꼭 치료한 필요들만 이렇게 수차적으로 권장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면 봐주시고, 너무 지금 예쁜 척하고 미소 짓지 말고 평소처럼. 평소처럼이라뇨. 우리가 이제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치료를 다 해드려서 사실 전혀 보이진 않지만 가장 큰 특징적인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애교살 밑으로 눈밑지방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눈밑지방 돌출, 그리고 우리 눈밑지방에 돌출이 되면서 우리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연결돼서 피부를 잡아주고 있는 유지인대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눈밑을 싸고 돌고 볼 정면 쪽에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우리 눈밑지방에 돌출되는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부를 붙잡고 있는 데는 못 올라오니까 꺼져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눈물고랑이에요. 우리 볼 정면에 근육이 크게 4개나 붙어 있어요. 광대뼈에서 시작해서 깊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입 주위에 있는 이렇게 팔자주름에 있는 피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4개나 붙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은 우리가 기분 좋게 활짝 미소를 지을 때 확 긴장이 되는 근육인데, 이 근육들을 잘 사용을 하지 않다 보면은 근육이 안쪽에서 점점 힘이 빠지면서 늘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유지인대가 지나가는 자리가 근육이 늘어지는 것에 따라서 점점 기울어지면서 눈 밑에 이렇게 볼 정면 쪽에 패어 보이는 밋밋해 보이는 현상이랑 길게 인디언밴드 주름이라고 하는 볼륨이 부족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볼 광대뼈의 정면의 볼륨이 자꾸 줄고 볼 깊은 공간에 지방의 양이 줄어요. 광대뼈의 측면의 볼륨은 나이가 들어도 다 잘 줄어들지 않는 부위인데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볼 정면이 자꾸 밋밋해지고 볼 밑에 꺼지는 느낌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광대가 돌출돼 보이고 우리 이렇게 심부볼이 쭉 패여서 윤곽이 이렇게 펴 보이는, 볼에서 볼페임이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이제 노화 있어서 중요해요. 이 볼 안쪽에 중안면 볼 깊은 공간에 있는 볼륨 자체가 우리 피부랑 피하지방층이 밑으로 늘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텐트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깊은 공간에 볼륨이 줄어들수록 그 위에 얹혀있는 피부랑 피하지방층이 점점 하방이동하면서 우리 보통 심술보라고 하죠. 볼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상은 항상 중안면에 볼 깊은 공간에 볼륨의 감소와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밑지방이 돌출되면서 볼 정면과 눈 밑에 윤곽이 울퉁불퉁해지는 거, 두 번째는 광대 밑에 볼이 쑥 패이면서 이렇게 심술보 늘어지는 거, 이 두 가지가 노화에 있어서 제일 큰 윤곽의 변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밑이 지방이 불룩하게 돌출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눈밑 지방을 제거해 드리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게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불룩한 눈밑 지방이 제거가 되면서 애교 부분이 약간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리고 눈 밑에 불룩했던 그 자리가 약간 꺼져 보이는 느낌이 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여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있다가 출산을 탁 하게 되면 배의 탄력이 확 떨어지시는 거를 다들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이 출산하신 분들은 눈밑 지방이 제거된 상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약간 감소하는 느낌. 그래서 없었던 주름이 생기지는 않는데 기존에 있던 주름이 살짝 주름이 깊어지는 현상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볼이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 분들, 볼이 정말로 이렇게 딱 꼬집어 봤을 때 피부가 조금 두껍고 이렇게 좀 단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아무리 이걸 치료를 하려고 해도 윤곽이 좋아지거나 리프팅 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지방의 볼륨도 어느 정도 줄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 무게감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지방의 저항. 우리 지방층이 두껍고 단단하신 분들은 저항이 너무 세서 얼굴이 리프팅이 잘 안 되거든요. 지방층의 저항을 풀어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초음파 윤곽술이라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 특별히 적합한 그런 상태이신 분들한테만 권장을 드리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화복원 치료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권장드리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눈밑 지방 제거랑 초음파 윤곽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방에 이러한 저항감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구조를 복원하는 치료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뼈부터 지방 모든 볼륨들은 다 줄어들어요. 근데 안쪽에서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볼륨이 줄면 위에 얹혀있는 피부랑 피하지방층의 위치가 바뀌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이고 넓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부분을 바라보는 건 저는 나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굴 전체를 바라보고 이 전체를 치료할 수 있어야 정말로 숲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제일 강조드리는 게, 한국 분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편하게 짓고 계신 분들이 진짜 없어요. 저희 이사님이 이렇게 좀 젊고 예뻐 보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루 종일 이 정도 표정의 유지를 너무 편안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리고 되게 밝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표정 습관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표정 습관 클리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습관을 만드는 건데 그냥 시종일관 웃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래도 이사님은 저랑 일하시면서 지금 한 3년 이상 표정에 대한 치료는 제가 꾸준히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혼자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계가 있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치료인 것 같아요. 우리 미소도 차이가 있어요. 김치 하면서 옆으로 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김치. 내가 정말로 기분 좋고 행복할 때 미소를 지을 때는 입꼬리 힘은 조금 약해지면서 중안면에 볼 정면에 있는 근육이 긴장하고 눈둘레 근육의 밑에 파트, 그래서 애교살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패턴의 미소가 정말로 기분 좋고 사람의 얼굴을 우아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소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얼굴에 표정 근육이 대충 어떻게 붙어있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또 연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평생 동안 써왔던 습관을 혼자서 노력만으로 바꾸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특히 항상 인상 쓰고 살아오셨던 분들은 턱 끝에 근육이 힘이 쫙 들어가고 입술을 밑으로 당기는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마리오네트 라인도 깊어지고 미간의 힘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풀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방심하면 또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이 표정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평소처럼 입을 다물고 이렇게 꽉 다물고 있어 보세요 하면 그게 더 어색하거든요. 이런 표정이 오히려 더 어색해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인상을 쓰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힘을 주고 계시는 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의지만으로는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힘을 풀어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가 바로 보톡스 치료입니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병원에서 막 이런저런 시술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그래 나는 그래도 한번 치료할 때 좀 근본적으로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표정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인정을 하시다가도, 근데 이 치료를 위해서는 보톡스를 좀 사용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치료 너무 받기 싫어요, 거부감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톡스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이 근육의 움직임을 너무 단단하게 잡아서
주름을 깨끗하게 없애버리겠다 그 목적으로 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자꾸 쓰는 근육의 힘을 살짝은 풀어놓되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약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보톡스 맞고 부자연스럽다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톡스 치료는 다만 2-3개월 지나면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세요. 그래서 반복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뜻이 돼요.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톡스는 3개월 정도 주기로 저는 4번 치료하는 거를 세트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년 동안 표정 습관을 바꿀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표정 습관도 표정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보통 2년,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3년 이렇게 꾸준히 할수록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얼굴의 주름부터 시작해서 얼굴의 입체감, 리프팅까지 유도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가 바로 표정습관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치료들을 해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뼈의 흡수를 극복해줄 수 있고 가장 자연스럽게 볼륨과 윤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는 바로 내 몸에서 채취한 내 자가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는 자가지방 이식인데요. 예전에 우리 이제 뭐 강남미인 이런 막 그림도 돌아다니고 했었잖아요. 얼굴이 이제 볼록볼록하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지방 이식이 아니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뼈라든지 지방의 볼륨이 줄어든 것만큼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방식의 지방 이식이라서 남들이 봤을 때 티가 나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으실 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부위에 다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제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논문에서는 한 38%에서 40% 정도가 생착이 되고 나머지는 또 흡수가 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2번에서 많게는 3번에 걸쳐서 3개월 정도 주기로 이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주름이죠, 주름. 피부 표면까지 지방 이식을 할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은 또 피부를 좀 특별히 재생을 시키면서 주름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희 병원의 좀 특별한 치료인 진피 재생수사 치료예요. 이제 각종 얼굴의 뭐 미간이라든지 이마, 눈가,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주름이 심한 부분이라고 하면 개선을 많이 시켜드릴 수 있는 치료인데 이 치료는 저는 보통 3번 정도,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하시거나 병원에 자주 오기가 너무 번거로우신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거나 또는 표정 습관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시거나 근데 저는 표정 습관을 정말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얼굴에 생기는 이런 다양한 주름들은 거의 다 표정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피재생사 치료하실 때는 꼭 표정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치료를 같이 하셔야 주름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 얼굴 전체적인 느낌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찾아보면 노화를 복원하는 치료 중에 되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울세라나 써마지를 가장 좋은 치료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울세라 써마지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중요도가 가장 낮아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정말로 중요한 탄력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의 기질이 서서히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반복 치료를 할 때마다 피부 탄력이 점점 더 좋아지시게 되는 치료라서 3년, 5년, 10년 지나갈수록 점점 좋아지세요. 그래서 저희 이사님 1년에 울세라 써마지 4개월에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시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의 텀을 두고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받으면 받을수록 효과가 더 나타나는 시술인 것 같아요. 저희 이사님도 치료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노화보건 치료를 거의 다 해드렸고 표정이야 뭐 워낙 이제 잘하시니까 표정도 너무 좋고 이제 유지 목적으로 탄력 치료 꾸준히 해주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가 이제 거의 한 4년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4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어려 보이세요. 인정. 이제 이런 다양한 탄력 치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이제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 표면에 기미가 생기고 흑자가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 모공도 늘어나고 이제 그런 건 피부 표면에 생기는 변화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치료들은 레이저 치료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얼굴에 여러 가지 색소, 뭐 혈관 질환들, 그리고 모공, 이제 흉터 이런 부분들 다양한 정말 좋은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고주파 치료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큐어젯이라고 해서
피부 표면에 이렇게 음. 패여있는 흉터들 개선시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들도 사용을 해서 흉터 치료까지 해드리면은 피부 표면까지도 굉장히 이제 매끈매끈해지면서 얼굴이 이제 많이 예뻐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년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화를 막는 볼륨과 윤곽, 그리고 주름에 대한 치료, 그리고 표정 습관에 대한 치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얼굴 전반적인 볼륨과 윤곽 상태, 그리고 표정, 노화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윤곽이랑 볼륨 외에 피부에 이런 모공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우리 홍조라든지 그런 게 또 고민이신 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런 피부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노화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1년치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원장님께서 답변 상세하게 달아드릴 겁니다. 문의 많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